이제 관계대수 연산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계대수 연산을 설명할 때 예제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사용하던 회사 데이터베이스,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는 Employee 테이블, 부서 테이블, 부서의 위치, 디파트먼트 로케이션, 업무, 프로젝트, 그리고 어느 사원이 어느 프로젝트에 주당 몇 시간씩 일하는가 하는, 참여해서 일하는가 하는 workzone, 부양가족, 이런 6개의 테이블을 사용해서 예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계대수 연산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select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이 select는 단항관계 연산입니다. 단항관계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P연산자가 한 개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select 연산은 SQL 문장에서 select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SQL에서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고, 여기서 말하는 select는 그 SQL 문장의 select가 아니라 관계 연산 중에서, 관계 대수 연산 중에서 하나인 select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이것은 어떤 릴레이션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만 선택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만 선택하는 연산, 이게 select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이건 select 앞에 s를 로마자로 해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연산의 기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elect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의 부분집합을 찾는 연산입니다. 이 선택 조건은 결과에 포함시킬 터플들을 골라내는, 일종의 터플을 골라내는 터플들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만 골라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테이블이 있으면 이 테이블이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열들의 값을 갖는 터플들이 이렇게 있죠. 이 터플들 중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의 부분집합만 골라내는 이런 연산이기 때문에 이걸 횡적인 부분집합을 찾아내는, 횡적인 부분집합을 찾는 연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만 선택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터플들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연산이 select입니다. 자, 여기 예를 보시면 이제 간단히 알 수 있는데, Employee 테이블에서 각 사원들이 근무하는 근무 부서 번호들이 있죠. 그 근무 부서 번호가 DNO인 사원들의 터플들만 골라내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요 select라고 하는 요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조건을 이렇게 줍니다. 이 조건은 이제 첨자 형태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줍니다, 보통. 자, 근무 부서 번호를 나타내는 employee 테이블의 attribute는 DNO죠. 그래서 DNO equal 4 이렇게 조건을 주고 괄호 한 다음에 여기 테이블을 주게 되면 이것을 P연산자로 해서 이 사원 테이블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만 골라내는 것이 이 select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급여가 3만보다도 큰 사원의 터플을 골라내고 싶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건이 샐러리가 3만보다 크다 이렇게 있으니까 시그마 뒤에 샐러리가 3만보다 큰 사원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의 부분집합을 찾는 것, 이것이 셀렉트 연산입니다. 자, 여기 셀렉트 연산은 일반적으로 형식, 표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시그마, 셀렉트를 나타내는 시그마 이렇게 하고요. 여기 첨자 형태로 선택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연산의 대상이 되는 P연산자 릴레이션을 넣습니다. 시그마는 셀렉트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선택 조건은 이 릴레이션에서부터 결과에 포함시킬 어떤 조건식, 불리언식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을 참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true로 하는 터플들이 선택이 되고, 이 조건이 true가 아닌 거짓이 되는 터플들은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는 연산, 이게 셀렉트 연산입니다.
여기 셀렉트 연산의 특징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셀렉트 연산은 시그마 한 다음에 여기 조건이 주어지고 릴레이션이 주어지죠. 요 릴레이션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릴레이션은 원래 릴레이션하고 동일한 스키마를 갖는다. 그 릴레이션에서 터플들을 골라냈기 때문에 원래 터플들이 갖는 애트리뷰트의 값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터플들을 그대로 골라내는 이것이 이제 셀렉트 연산이고요. 이 셀렉트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2에 대해서 셀렉트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건 1에 대해서 셀렉트를 하는 거나 조건 1에 대해서 먼저 셀렉트를 하고 조건 2에 대해서 셀렉트를 하는 거나 결과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어떤 릴레이션에 대해서 이 셀렉트 조건을 여러 개 연속적으로 이렇게 셀렉트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여러 개 연속적으로 셀렉트한 이것은 사실은 그 조건들을 AND로 하나로 이렇게 셀렉트로 표현한 것이랑 결과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셀렉트 연산의 결과 터플 숫자는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만 골라냈기 때문에 피연산자인 입력 릴레이션의 터플들 숫자보다 보통 작겠죠. 예, 모두 다 고른다 하더라도 같거나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연산을 설명할 때 셀렉트를 포함해서 이후에 연산들을 설명할 때 앞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보여줬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터플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터플들이 채워져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연산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셀렉트 다음으로 소개하는 연산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이 프로젝트 연산도 단항 연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기하느냐면 프로젝트의 파이 기호를 연산자에 사용을 하고 결과에 포함시킬 특정 열들의 리스트, 열들의 목록을 제시하면 어떤 릴레이션에서 릴레이션이 여러 애트리뷰트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터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프로젝트 연산은 내가 원하는 애트리뷰트들만 이렇게 골라내는 결과에 포함시키는 제시된 애트리뷰트들만 결과에 포함시키는 요 연산이 프로젝트 연산입니다. 아까 셀렉트가 수평적 부분집합을 골라내는 연산이었다고 한다. 셀렉트가 수평적 부분집합을 골라내는 연산이었다면 프로젝트는 수직적 부분집합, 수직적 분할을 생성하는 연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프로젝트에 지정된 고열, 고 애트리뷰트만 결과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애트리뷰트는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런 연산이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의 last name과 성과 이름만 검색하고 싶다. 그리고 월급도 검색했네요. 급여를 검색하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프로젝트에 파이 한 다음에 결과에 포함시킬 애트리뷰트 이름 Lname, Fname, Salary 그 다음에 입력 릴레이션의 이름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employee 테이블에서 Lname, Fname, Salary 요 세 개 애트리뷰트만 가지고 있는 결과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 프로젝트 연산을 사용하는 형태 규칙은 이렇습니다. 파이라고 한 다음에 결과에 포함시키고 싶은 애트리뷰트 목록을 이렇게 첨자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고 연산의 대상이 되는 입력 릴레이션의 이름이 괄호 안에 나오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요 애트리뷰트 목록에 키가 포함되면 기본 키가 포함되면 모든 터플들이 다 서로 다른 값을 갖겠지만 이 애트리뷰트 목록에 기본 키가 포함이 안 되면 기본 키 뺀 나머지 애트리뷰트들로 수직적 부분집합을 이렇게 찾다 보면 요 값들 중에서 똑같은 값을 갖는
중복된 결과 터플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걸 결과로 이렇게 뽑으면 이 프로젝트 연산은 결과의 중복을 제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의 입력도 릴레이션, 이 입력 릴레이션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해서 결과 테이블, 결과 터플이 나오면 그 결과도 릴레이션, 즉 집합이어야 됩니다. 릴레이션을 입력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결과가 릴레이션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제거합니다. 우리가 SQL문을 배울 때 검색 결과에 중복을 허용한다, 없애고 싶으면 따로 디스팅트라는 옵션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SQL 언어를 만든 사람들이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변형이고, 관계 대수는 집합의 릴레이션에서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입력도 릴레이션, 결과도 릴레이션, 이렇게 닫혀 있다. 닫혀 있어야 이 연산들을 연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같은 타입 릴레이션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터플을 제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 연산의 결과는 터플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셀렉트도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의 부분 집합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프로젝트도 터플들의 집합이 나옵니다. 원래 수학에서 집합에서 중복된 원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을 제거합니다. 이 프로젝트 연산의 이제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 목록에 나와 있는 애트리뷰트들만 결과 터플의 애트리뷰트가 됩니다. 어떤 릴레이션 R로부터 이 애트리뷰트 목록들의 값만 가져오죠. 그리고 거기에 중복되는 터플이 있으면, 결과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제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R의 원래 입력 릴레이션의 R보다 터플이 같거나 작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있으면 제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프로젝트의 목록에 기본 키가 포함되고 있다고 치면 애트리뷰트 결과 터플들의 값이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결과 터플 수가 원래 릴레이션의 터플 수하고 같지만 키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으면 중복되는 그런 결과 터플들이 있었죠. 그럼 중복을 제거하기 때문에 더 작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만약에 요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리스트 1을 먼저 하고 리스트 2를 나중에 한 것하고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2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하고 리스트 1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요 리스트 1의 애트리뷰트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셀렉트를 배웠고 프로젝트를 배웠고 하니까 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엠플로이 테이블에서 조건이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불리언식으로 and, or, not과 같은 걸 사용해서 불리언식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DNO 이퀄 4, 샐러리가 2만보다 크다. 여기 AND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NO가 3이고 샐러리가 3만보다 크다. 이 두 가지의 AND로 되어 있는 이 조건이 OR로 해서 하나의 조건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터플들의 부분 집합만 이렇게 셀렉트의 결과에 나옵니다. 이 셀렉트 결과는 조건에 만족하는 터플들의 부분 집합을 골랐기 때문에 이 결과 테이블의 이 스키마, 이 애트리뷰트, 이 열들은 원래 입력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 스키마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한번 볼까요? 여기 프로젝트 보시면 employee에 Lname, Fname, Salary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개의 열만 이렇게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결과 터플에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중복을 빼고 결과에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employee에서
섹스, 셀러리, 성별과 월급만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별과 월급만 이렇게 결과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요 터플의 숫자가 조금 작아졌죠. 왜냐하면 똑같은 성별에 똑같은 값을 갖는 게 여기 더 있었어요. 더 있었는데 이 중복을 제거하고 중복 없는 것만 이렇게 결과에 포함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는 결과의 애트리뷰트들을 결과에 나타날 애트리뷰트들을 선택하는 이것이 프로젝트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 대수 연산들은 입력이 릴레이션이고 결과가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연산의 결과에 새로운 관계 대수 연산을 차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연산들이 중첩돼서, 다시 말하면 셀렉트 한 다음에 프로젝트하고, 프로젝트 한 다음에 다시 셀렉트하고, 이 셀렉트와 프로젝트 이런 관계 대수 연산들이 막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하나의 관계 대수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한 연산을 적용한 다음에 그 연산의 결과를 중간 결과를 저장해 놓고 이 중간 결과를 이용해서 새로운 연산을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산을 막 중첩해서 연속적으로 막 하거나, 아니면 한 연산을 적용해서 중간 결과를 얻은 다음에 이 중간 결과에 새로운 연산을 넣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간 결과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때는 뒤에 나옵니다만 대인문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 또는 식의 결과가 왼쪽에 이렇게 저장되는 이런 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통 사용하는 것이 이 콜 연산자, 이거 대인문이라고 그러죠. 이 대인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떤 관계대수 연산의 결과를 새로운 이름의 릴레이션에 이렇게 임시 중간 결과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오타가 있네요. 부서번호 5번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이름과 성과 급여를 검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5번 부서에 해당하는 사원들의 터플들만 골라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셀렉트를 하면 되죠. 근무 부서번호 DNO가 5번인 터플들을 골라냅니다. 엠플로이에서. 그런 다음에 결과에는 이름과 성과 급여만 알고 싶어요. 그럼 이 결과에 프로젝트 한 다음에 fname, lname, last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셀렉트의 결과가 하나의 릴레이션이니까 거기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엠플로이에 DNO가 5번인 걸 골라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대인문으로 표시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했네요. 네, 요거는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퀄로 표시했던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왼쪽에 저장된다, 대입된다. 이 대입에 대한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임시 테이블에 저장한 다음에 그 임시 테이블에서 이렇게 프로젝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렇게 식을 만드셔도 되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식을 만드셔도 됩니다. 자, 다낭 연산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피연산자가 한 개인 다낭 연산자 중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원래 있던 릴레이션의 이름을 바꾸거나 원래 있던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 이름을 바꿔서 편의상 어떤 이름을 바꿔서 뭘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는 연산, 이게 리네임 연산인데, 리네임의 R자의 로마자 row라고 하는 요 기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 다른 연산에 적용할 때 이름을 좀 바꿔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연산 row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 형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릴레이션에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그러면 row라고 이렇게 기호를 쓰시고요. 이 첨자 형태로 바꾸어지는 새로운 별명, 새로운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릴레이션의 이름을 새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릴레이션의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괄호 한 다음에 이 릴레이션에 사용되던 애트리뷰트 이름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애트리뷰트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애트리뷰트 이름은 그냥 두고 릴레이션의 이름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릴레이션 이름만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릴레이션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애트리뷰트 이름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애트리뷰트 이름만 이렇게 줘도 됩니다. 릴레이션의 이름과 애트리뷰트 이름도 함께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죠. 뒤에 예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대입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이렇게 프로젝션 한 다음에 요 왼쪽에다 이렇게 대입을 하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결과, 요 리절트라는 이름의 요 릴레이션은 요거하고 똑같은 애트리뷰트 이름을 갖는 결과 릴레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요 애트리뷰트 이름을 요 결과 릴레이션에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과 릴레이션 이름에다가 괄호 한 다음에 이 애트리뷰트 이름을 주시게 되면 이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이 됩니다. dpt5라고 하는 릴레이션을 저장하면서 대입하면서 이렇게 하면 리절트라는 이름에 저장되는데 이렇게 애트리뷰트 이름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row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이 릴레이션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애트리뷰트 이름도 이렇게 바꿔서 여기 지금 점이 있는데 이거 콤마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다 라고 할 때 요 row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이쪽에 대입을 했는데 대입 연산을 썼는데 요 대입을 할 때 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고 요 애트리뷰트하고 같은 애트리뷰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요 row를 안 쓰고 바로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대입을 안 쓰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기호는 대입 어사이먼트 지정 연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리네임 연산을 사용했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연산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되네요. 자, employee의 DNO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5번입니다.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을 검색해서 그 결과에다가 요 세 개의 애트리뷰트를 갖는 요걸 프로젝션 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결과가 나오죠. 5번 부서에 있던 사람들을 검색해서 3개의 애트리뷰트를 갖는 최종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있는 B에 있는 요거는 뭐냐 하면 요것만 따로 어디 임시 결과에다가 어사인 했다. 템프라고 하는 데다가 지정했다. 라고 하게 되면 5번 부서에 근무하는 터플들만 일단 임시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젝션 하기를 first name, last name, salary, temp 임시 결과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프로젝션 했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임시 테이블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예고, 요거는 연속적으로 이식을 사용했을 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요 두 개의 예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항 연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셀렉션, 프로젝션, 리네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집합 연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